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되면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자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는데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연준이 금리 인상에 더 빠르게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2019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고 2020년 3월 11일 WHO에서 팬데믹이 발표되면서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는 급락하고 감염병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르자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에 나서는 한편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때보다 더 많은 유동성을 풀어 양적 완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나서려고 하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불과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실업률 6.5%에 인플레이션 2.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6.5%를 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2.5%를 넘지 않으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던 거죠. 포워드 가이던스는 선제 안내, 향후 지침이란 뜻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앙은행, 즉 미 연준의 미래 정책 방향을 외부에 알리는 조치로 금융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그들만의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지키기에는 코로나19가 너무 길고 강력했죠. 이제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넘어 다양한 경제 및 금융지표, 그러니까 고용시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융시장의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변경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이 2.5%를 넘어선 지도 오래됐지만 파월 형님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단기에 그칠 거다 이렇게 떠들다가 최근에는 말을 싹 바꿨죠.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치솟는데 금리 인상을 하지 않으면 자산 버블로 이어져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네오 이거 미쳤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10월 22일 잭 도시 트위터 최고 경영자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모든 걸 바꿀 것이다, 이미 일어나고 있다 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추가 답글로 이것은 곧 미국 그리고 세계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적었는데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연간 수백 퍼센트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을 말합니다. 화폐가 사실상 휴지 조각처럼 가치를 잃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죠. 미국 폭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지난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7건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은 대표적 국가는 베네수엘라입니다. 4년 넘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지속한 베네수엘라는 최근 화폐 개혁을 시행했지만 상황 타개가 쉽지 않아 보이죠. IMF, 즉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말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5,500%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미국 인플레이션도 장난이 아닙니다. 6.8%나 되죠. 현재 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인데 인플레이션이 6.8%나 되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6% 이상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산시장 버블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트위터 최고 경영자 잭 도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고는 CPI, 즉 미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에 육박하는 등 물가 상승 문제가 악화할 거란 우려 속에 나온 이야기가 되겠죠. 경제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면 어느 정도 감당이 될 겁니다. 월급도 오를 거고 벌어서 그만큼 쓰면 되니까요. 하지만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마저 치솟는다면 어떨까요? 당장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기축통화국이니까 달러를 찍어내서 면피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신흥국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터키 가보시죠. 터키는 지금 오히려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고금리가 고물가를 유발한다는 경제 철학에 따라 나홀로 반대로 가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터키 경제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박살이 났습니다. 터키도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20%를 넘나들고 있는 데다 터키의 화폐인 리라와 가치가
폭락하면서 터키의 주식인 빵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싸게 파는 가게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난리라고 합니다. 뭐 터키도 거의 베네수엘라급 되고 있는 거죠. 터키는 인구도 8천만 명에 GDP는 세계 20위권 안에 들 정도로 터키 경제가 쩌리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리라화가 폭락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몰려와 터키의 서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탄불 아파트를 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탄불 시내 100제곱평방미터 아파트 약 30평대 되겠죠. 이런 아파트들이 하나로 약 5천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하네요.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초 1달러당 7.4리라였던 터키 리라화는 지금 16.5리라까지 그 가치가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금리 인상기가 대세인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며 홀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황천길 갈 수도 있다는 걸 터키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영경이 누님이 터키에서 아직도 배구하고 있다. 그러면 1년 만에 연봉이 앉아서 반토막 나는 그런 애석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겠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신흥국은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기본적으로 금리가 높고 그로 인해 환율 역시 높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금리가 40%, 50% 막 이럽니다. 이들이 이렇게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높이는 이유는 달러 대비 환율이 절하되기 시작하면 달러 빠져나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로 인한 수입 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자체가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떨어지는 걸 걱정해야 했다면 지금은 급등하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이 문제입니다. 고로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한국은행에서는 이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약 2%로 보고 있고 미 연준에서는 약 2.5%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한국은 3.7%,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6.8%나 됩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엄청 높은 수준이죠.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재촉하는 이유도 바로 감당 안 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의도했지만 이렇게 공급된 돈들이 기업의 설비 투자나 가계의 소비에 적극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돈들은 어디에 쓰인 걸까요? 부동산이나 주식, 심지어 코인에 투자되면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생긴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라고 돈을 풀었던 건 아니겠죠.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예상보다 빠르게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금리 인상을 3번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렇게 한국은행 역시 이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내년 1월 금리 인상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돈을 풀었는데 코로나19가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리 인상에 나선다는 점에서 앞으로 어디에서든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만약 그렇게 문제가 터진다면 자산 인플레이션, 즉 자산 버블이 꺼지게 되겠죠.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코인이고 죄다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돈을 풀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금리 인상에서 경제가 나빠진다면 다시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하지만 금리가 인상될 때 한 번 잡은 기조는 쉽게 바뀌지 않고 꾸준히 간다는 점을 보자면 미 연준이 급하게 다시 금리 인하로 돌아서는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말이죠. 벌써 발빠른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은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가 되고 있는데요.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나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와 같은 큰 위기가 앞으로도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혹여나 다행스럽게 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해도 점진적인 자산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언급했던 하우스 푸어 이야기도 곧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미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상에 나서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치솟는 물가를 잡지 못한다면 베네수엘라처럼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물가가 끝없이 오르는 인플레이션도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각국 은행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일 겁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적당한 인플레이션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경제위기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네 욕심에 인플레이션 나면은 네 인생엔 IMF 나는 거야. 어?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